2024년 10월 10일 소설가 한강이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이 역사적인 순간을 가능케 한 숨은 공로자가 있습니다. 바로 파란 눈의 미녀 번역가 영국인 데보라 스미스입니다. 스미스는 한강의 대표작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흰 등을 영어로 번역하여 한강의 작품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의 번역 없이는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미스가 2016년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영어로 번역한 후 이 작품은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맨 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 수상은 한국 문학의 글로벌화에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으며 스미스는 이로 인해 한국 문학의 세계적인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스미스는 한국어를 배우고 번역을 시작한 지 불과 3년 만에 이룬 성과로 이는 그녀의 놀라운 언어적 재능과 문학적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큰 힘이 됩니다. 한강은 인간의 가장 어둡고 폭력적인 면을 완벽하게 절제된 문체로 표현해냅니다. 스미스가 한강의 작품에 매료된 이유입니다. 그녀가 2016년 한국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데보라 스미스는 1987년 영국 북부 사우스 요크셔에서 태어났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후 런던 대학교 소아스에서 한국학 석사와 박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21세까지 오직 모국어인 영어만 할 줄 알았던 그녀는 번역가로 진로를 정한 후 영국에서 틈새 시장이었던 한국 문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국 문학의 매력에 매료되어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한국어 실력은 매년 성장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스미스는 한국 문학을 해외에 알리는 독립출판사 틸티드 엑서스 프레스를 설립하였습니다. 스미스는 한강의 작품 외에도 배수아 작가의 에세이스트의 책상, 서울의 낮은 언덕들, 황정은 작가의 백의 그림자 등을 번역하며 한국 문학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출판사는 아시아 아프리카 문학 번역을 특화한 출판사입니다. 번역할 때 문학적 감수성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스미스의 말입니다. 그녀는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운 지 3년 만에 채식주의자를 만나 영문으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 이 소설의 매력을 가장 처음 알아본 스미스는 번역은 물론 출판사 접촉부터 홍보까지 도맡았습니다. 스미스의 노력은 결실을 맺어 2016년 한강과 함께 맨 부커 인터내셔널상을 공동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는 한국어를 배운 지 6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한강은 당시 데보라 스미스의 번역에 대해 제 감정과 톤을 그대로 번역하셨다고 느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미스의 번역 방식은 독특합니다. 그녀는 한국 특유의 관계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름 대신 한국식 호칭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어 발음 그대로 형, 언니, 소주, 선생님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독자들에게 한국 문화의 본질을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독자들이 한강의 작품을 더욱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한강 작가는 스미스의 번역에 대해 제 감정과 톤을 그대로 번역하셨다고 느꼈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는 번역가가 원작자의 의도를 얼마나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스미스의 기여는 한국 문학의 글로벌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스미스의 번역 작업은 단순한 언어적 변환을 넘어서 문화적 맥락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녀는 특히 한강의 문체와 감정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스미스는 번역 과정에서 한강 작가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작품의 주제를 더욱 풍부하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번역본은 많은 독자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주었습니다. 스미스는 한강의 글이 지닌 아름다움과 고유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는 독자들에게 더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러한 스미스의 번역 방식에 대해 한 네티즌은 영국 독자들은 유교적 위계에 따른 경직된 사회 질서를 자동적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적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스미스는 내가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호칭을 옮김에 있어 개개인의 이름을 쓰기보다는 한국식으로 처제의 남편이라든가 지우 어머니와 같은 관계에 기반한 호칭을 사용하기로 정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스미스는 2016년 한국문학번역원 초청 기자회견에서 항상 원작의 정신에 충실히 하려고 하며 가능한 한 훼손을 하지 않는 범위에서
언어 형태에도 충실히 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부실한 번역은 우수한 작품을 훼손할 수 있지만 아무리 세계 최고 수준의 번역이라도 보잘것없는 작품을 명작으로 포장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스미스의 번역이 항상 호평만 받은 것은 아닙니다. 채식주의자의 영문 번역을 두고 스미스의 번역은 일부에서 오역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일부 한국 문단에서는 스미스의 번역이 원작에 생략된 주어를 제대로 옮기지 못했으며 일부 텍스트를 왜곡하고 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 작가는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스미스의 번역이 자신의 고유한 톤을 포착하고 있으며 실수들이 작품을 전달하는 데에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스미스의 번역이 전반적으로 원작의 감정을 잘 전달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한강은 번역가가 한국어가 서툴러 몇몇 실수를 했지만 작품을 전달하는 데에 결정적인 장애물이 된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스미스는 한강의 문학적 세계를 이해하고 이를 영어권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번역 작업에서 한강 작가의 시적인 문체가 지닌 고유성과 보편적 소구력에 주목하였습니다. 스미스는 한강의 작품을 접할 때 그 특유의 분위기와 어조가 하나의 정제된 이미지로 다가온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번역 방식은 독자들에게 한강의 문학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창조적이지 않은 번역이란 있을 수 없다고 옹호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번역은 책에 날개 다는 일이라며 안의 내용물을 정직하게 보여줄수록 가치는 높아져요. 유리가 투명할수록 금은 금처럼 보이고 똥은 똥처럼 보입니다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스미스는 번역 과정에서 한강 작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했습니다. 그녀는 2016년 대산문화의 기고한 번역 후기에서 과연 어떻게 번역을 해야 해석의 다양성을 가능케 하는 여지를 남기면서도 이 소설의 영역본을 접하는 독자들이 원서를 접한 독자들과 최대한 근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러한 스미스의 고민과 노력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이 공감을 표했습니다. 번역이란 게 단순히 언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해당 국가의 문화와 이해도 자체가 높아야 됨. 단순 언어 이상의 지식과 감성이 필요함이라는 댓글이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 영국 출판사 틸티드 악시스는 한강의 수상을 축하합니다. 또한 우리는 영어권에 그의 작품을 가져온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의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수상은 번역 문학의 큰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스미스의 공로는 단순히 한강의 작품을 영어로 옮긴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한국 문학의 세계화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허이 문학평론가는 과거에는 지금보다 번역 인재풀이 좁아서 한국 문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라며 한국 문학이 세계인의 찬사를 받게 된 데에는 번역원의 노력이 중요했습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문학번역원의 한 번역자는 번역가들은 작가가 찍은 쉼표 하나에서도 그걸 왜 거기에 찍었을까 고민합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어떻게 번역할지 굉장히 고심합니다. 그런 점에서 번역가 선생님들의 공로가 참 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번역은 유리 같은 거예요. 안의 내용물을 정직하게 보여줄수록 가치는 높아져요. 유리가 투명할수록 금은 금처럼 보이고 똥은 똥처럼 보입니다라는 말로 번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스미스의 번역이 한강의 작품의 본질을 얼마나 잘 전달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네티즌의 말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K-팝이 인기가 많아서 한국에 관심이 많다 보니 한국으로 유학 오는 외국인들이 많아졌고 해외 정서를 잘 알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맞게 번역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이 일할 확률도 높아져서 숨은 공신은 K-팝이라겠다. 스미스는 한국 문학의 세계화를 위한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현재도 다양한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번역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강의 히라버 시간과 작별하지 않는다의 공동 번역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그녀가 한국 문학의 깊이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미스는 단순히 번역가로서의 역할을 넘어 한국 문학의 전파자로서의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데보라 스미스의 번역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녀의 노력과 열정 덕분에 한국 문학은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데보라 스미스의 공로는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한국 문학의 세계화를 위해 헌신한 파란 눈의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 그녀의 이름은 한국 문학사에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그녀는 한국 문학의 세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녀의 활동이 많은 이들에게 한국 문학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알리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